여러분, 김영익 서강대 교수,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말입니다. 내 평생 못 본 폭락 옵니다. 준비합시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분은 정권가의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하나 대투 정권의 부사장도 지냈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계신데, 이분의 주요 양력을 보면 9.11 테러 직전에 주가 폭락과 반등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물론 그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경제의 비관론자를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의 비관론적인 어떤 생각을 그대로 밝힌 겁니다. 내 평생 못 본 폭락 옵니다. 준비합시다 하고 말입니다. 이분이 핵심으로 내 평생 못 본 폭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채가 너무 많다. 게다가 자산의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폭발하면 그런 내 평생 못 본 폭락이 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시에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부채부터 볼까요? 부채는 일반적으로 버핏 지수를 가지고 시장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버핏 지수라는 게 GDP, 그러니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하잖아요. 이 GDP 대비해서 주가 시총이 얼마나 많으냐를 가지고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겁니다. 한 나라 국민이 총 생산하는 총액보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2021년 10월 10일 날 보면요, 223%라는 거예요. 223%. 이게 2016년 12월 31일에는 133%였거든요. 게다가 이게 2000년 이후에 평균치가 18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갈 때는 223%가 아니라 330%까지도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는 거다. 이렇게 김영익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 말입니다, 주식 비율이 53%가 넘어섰다. 이게 IT 버블 때만 하더라도 2000년이죠. 48%였다. 금융위기 때도 47%밖에 안 됐다. 그런데 지금 53%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숫자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도 금융자산 중에 주식 비율이 2분기에 22%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다. 이 말은 그만큼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T 버블이라고 해서 2000년 초에 주식이 폭락한 적이 있죠. 금융위기가 2008년 말 2009년에 폭락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 47%, 지금은 53%. 이것은요, 점점 시장에 거품이 많이 쌓여서 충격적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부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계 부채만 하더라도 여러분, 자영업자 부채를 합치면 2101조입니다.
국내 GDP가 1924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가계부채도 지금 엄청난 수준이죠. 여기에다가 기업부채는 또 어떻습니까? 2220조 3천억 원입니다. 예, 민간부채 전체가 장난 아니게 많다는 뜻이에요. 현재까지 4321조 3천억 원이니까요. 이 부채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폭락시키고 부동산을 폭락시킨 모든 원인들의 핵심 원인으로 접근해보면 부채 문제였다. 빚이 많았다. 바로 빚이 세상을 바꿨다. 다시 말해서 위기를 몰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부채도 많은 데다가 그죠? 게다가 주식시장에 거품까지 많아요. 문제는 김영익 교수는 이거는 어떡할 거냐. 이거는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은 어떡할 거냐. 미국은 점점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월 26일 날 금리를 올렸고 10월에 한 차례 더 11월에 가면 10월에 한 차례 더 가요. 11월에 한 차례 더죠. 내년에도 올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것은요. 부채에 대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계부채만 2천조가 넘습니다. 기업부채까지 따지면 4,321조입니다. 여기에 0.5%의 금리만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부채만 장난 아닙니다. 부채만. 이자만 장난 아닙니다. 이자 내기에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은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보세요. 인플레이션.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넉 달째 5%에 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죠. 브라질 같은 경우 10%가 넘으니까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를 잡자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푸른 탓이에요. 너무 많이 풀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6개월 동안 2%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값을 포함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여러분 거의 우리도 5%에 육박합니다. 4.6%예요. 10월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10월에는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면 금리는 더 빨리 올릴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요. 돈의 가치는.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으면 이게 거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거품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순간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받쳐줄 세력이 없습니다. 받쳐줄 세력이.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들 코리아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하나요? 한국 탈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금 외국인들은 너도 나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위기 2008년하고 지금 비교했거든요. 2008년하고 10월 8일까지는요. 순매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금융위기 때만큼 외국인이 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9월에 한 1조 원가량 사들인 게 전부예요. 10월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팔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외국인이 나가면 개인이 바치면 되지 개인이 왜 못 바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인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을 탈출하고 있고 개인은 반대 매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에.
반대매매 금액이 말입니다. 2020년에 3조 9,215억 원이었거든요. 2021년에 벌써 3조 9,666억 원이나 지금 반대매매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매매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내가 산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증권회사겠죠. 증권회사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로 파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반대매매가 이 정도 일어날 정도로 받쳐줄 세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외국인은 떠나고 개인은 반대매매로 그만큼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김영희 교수가 이야기한 게 단순한 섬뜩한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준비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준비해 가야. 지금 당장 내 평생 못 본 폭락이 올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폭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코스닥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평생 못 본 폭락이 올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김영희 교수는 IMF 때도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요. 남유럽 재정위기 때도 있었고요. 코로나 위기 때도 다 봤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니 두려울 수밖에요. 시장이 폭락하면요, 덩달아서 부동산 또 여기에 이어서 전체 경제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김영희 교수 같은 현장 실물 전문가가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일까요? 미국 주식도 다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 보세요. 나스닥도 빠졌죠. 나스닥은 0.14% 빠졌습니다. 그래서 14,465.93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34% 빠졌습니다. 그래서 34,378.34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 또 빠질 가능성이 있죠. 또 빠질 가능성. 물론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또 빠지지는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커플링으로 돌아가잖아요. 커플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시장이 또 빠진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내 평생 못 본 폭락 온다는 이야기가 이게 생으로 거짓말은 아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항상 준비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김영희 교수가 이야기하는 내 평생 못 본 폭락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준비합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준비합시다는 현금입니다. 현금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도 그런 기회를 가지고 엄청나게 돈 번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 시장은 항상 요동을 칩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우리가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요동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그런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여러분, 그 요동은 남에게 되고요, 나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 투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해가자고요.